네,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탄핵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비박계는 일단 협상을 해보자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비박계가 탄핵 마지노선으로 정한 9일까지는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공식 출범했고 어제부터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아침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긴급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임하라는 비주류 측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요. 예. 그러면서 4월 말 퇴임 결정이 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시국회의가 대체로 의견을 그런 쪽으로 모았습니다. 예. 원래는 2일이나 9일, 그 중에서도 이제 여당 비주류는 9일 쪽을 선호했는데 예. 그날 이제 탄핵 표결하고 여당 비주류 시국회의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탄핵 가결 쪽으로 힘을 모으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물러나겠다 중간에. 근데 그 시한은 국회가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에 직전에 국가 원로분들이 모여서 4월쯤까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합리적인 시한도 제시를 해놓으니까 시국회의 쪽에서도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바로 9일 탄핵에 돌입할 수는 없는 게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어서 네. 야당에게 먼저 그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자. 그걸로서 이제 퇴진 절차 들어가도록 만들자 예. 하고 또 동시에 또 청와대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시한은 한 4월 정도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또 국회 협의원 별개로 협의가 뭐 안 될 수도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예비적으로 스스로 4월로 발표할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해놓은 네. 상태라서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그 의중을 이제 추미애 대표에서 만나서 이제 전달하고 그와 더불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개헌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는 하네요. 예. 김무성 대표는 개헌 탄핵을 주도했지만 동시에 또 개헌에 그렇죠.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고 예.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를 청와대에서 말은 안 했지만은 네. 내심으로 개헌을 통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 의리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1월 말까지는 퇴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이야기한 것보다는 2달 정도 땡겨서 이야기를 했고 뭐 개헌 안 되고 탄핵 강행해야 된다 해서 합의점이 없이 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이 자리에서 1월 말에 퇴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명 발언도 조금 전에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원래 두 분의 만남은 그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그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께 그 탄핵에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방점을 두고 만난 것인데 예.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대통령의 퇴진 시점까지 이야기를 나온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4월을 말씀하시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왕에 퇴진을 하려면 헌재 심판이 시작이 되는 1월 전에 그 퇴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이 탄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와중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국회에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국회에 협의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을 옹위하려고 하는 친박 강성들이 국회에 남아있는 현재의 여야 구조를 볼 때 그런 여당과 야3당이 논의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던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조혜진 의원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가서 9일까지 적어도 퇴진과 관련한 논의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어떤 틈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황영철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와서
그렇게 논의를 해보되 안 되면 9일 탄핵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담화가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권을 흔드는 것에는 일단 성공한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예.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정치권의 흔들림의 유무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민심의 광장이다. 예. 촛불이 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야권 공조 자체도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미애 대표의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비치면서요. 사실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발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이러다 야권 공조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 거대한 요구, 바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이고 굉장히 큰 시점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사실은 광장의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 공조는 틀림없이 갈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을 넣을 때는 단독 드리블을 할 찬스도 필요하고 패스를 해서 남에게 골을 넣게 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다 합심해서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1명의 축구 선수가 다 힘을 합쳐서 골을 넣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이번에 추 대표가 가기까지 상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야권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그런 실수라고 네. 한 적이 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도 추미애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진심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네. 야권 공조를 강하게 끌고 가야 할 제1야당의 또 대표로서 책무감을 느끼고 김무성 비박계의 좌장이시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 탄핵 공조를 더 확실히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꼭 굳이 가서 뭐 다른 문제가 늘 논의돼 왔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 공조는 그것을 꼭 그 상의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네. 뭐 진퇴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박지원 대표나 다른 야당 대표 상의를 안 하고 나갔다면 그럼 네. 추미애 대표의 명확한 그건 실수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새누리당 얘기도 좀 살펴보면 새누리당도 어쨌든 비상시국 회의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한 요구하는 동시에 어쨌든 야당에게도 협상을 퇴진 시한에 대한 어떤 공을 넘겨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야권이 일거에 거절을 하니까 좀 예. 오만한 태도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탄핵도 사실은 야당의 요구에 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걸 포기하고 중도 퇴진할 결심을 밝힌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민심에 받아들여지고 예. 그러면서도 그 퇴임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국회에 동던진 거는 또 그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제 시국 회의는 그 두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퇴임하겠다고 했으니까 날짜만 정하면 그대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합의해가지고 빨리 확정하자라고 이제 던지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날짜를 정하지 않은 데 대한 일각의 이제 비판을 생각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결심하시라 예. 날짜까지 시기까지 이제 4월로 정해서 이제 발표하시도록 그렇게 양쪽에 대한 통보를 둔 셈인데 여당 비주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이렇게 여론이 대통령이 시기는 안 밝혔지만 어쨌든 물러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무시하고 날짜를 확정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뭐 대통령 담화가 의미 없다. 9일 탄핵 밀어붙인다. 이렇게 갈 수가 가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던져놨는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스스로 그 퇴임 날짜를 끝까지 발표를 안 하고 네. 이 국회에다 맡겼는데 국회에다 합의 못 하니까 나는 뭐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난다. 이래 되면은 또 여론의 또 반감이 또 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 그 비박에서 일부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다시 또 원위치 돼 가지고 탄핵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가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야당 보고 우리가 합의하면 바로 그날이 대통령 퇴임 날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협의도 안 하고 거부하는 그걸 갖다 끝까지 고집하면은 이런 새누리당 내부의 비박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그걸 그 탄핵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 명분을 찾기 어려운 그런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야당이 정말 9일 탄핵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에 의해서 강제로 퇴진시키는 길을 진짜로 원한다면은 최소한 여당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시 또 여야가 공동 명의로 대통령한테 넘기면 됩니다. 우리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 각자가 뭐 어떤 뭐 2월설, 3월설, 4월설 그래가지고 합의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라. 어차피 대통령 중간에 그만두기로 하셨으니까 날짜야 그거 아니니까 합리적인 또 날짜가 그 원로들에 의해서 제시도 됐으니까 네. 대통령께서 정하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딱 거부하면은 9일 탄핵도 제가 보기에는 황영철 시국회의 대변인은 뭐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야당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탄핵 흔들림 없는 탄핵을 이야기하고 협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협상의 산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대통령이 하야든 탄핵이든 간에 물러났을 때 사실은 어떻게 정권을 이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예, 예. 실제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물러나신다고 해도 한 6개월 전부터 청와대 직원들은 짐을 싸게 돼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인수위도 한 2달 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준비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현실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지금 탄핵 공조로 함께 가야 할 비박의 입장과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예, 예. 사실은 그런 측면들을 물밑으로라도 사실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실제로 정치라는 게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지금 여기서 친박의 움직임을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그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자기는 개헌을 하고 4월 내지 6월 임기 만료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홍문종 의원은 해석을 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헌이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것이다라고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임기 단축을 포함한 어떤 진퇴 문제를 법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사실 개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은 사실은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지금 어떤 틈을 비집고 나오는 독버섯처럼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탄핵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박계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계의 입장을 야 3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입장을 좀 옹호하면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심은 다들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서로의 입장도 다르고 해법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말고도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촛불 민심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가 예. 또 이렇게 틈새를 봐서 또 다시 이제 반격 모드로 돌아오고 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이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예. 헌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소를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그 엇갈리고 하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으로서는 한숨 쉬면서 예. 또 비집고 들어갈 틈새 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끌 틈새를 보고서 그렇게 그 반격 모드로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예. 지금도 대통령이 그렇게 딱 이야기했으면은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 예. 날짜는 여야 합의하면 그 날짜로 이제 퇴임하는 거 되는 거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대통령은 특검 수사 받는 준비, 또 국정조사 준비, 그리고 퇴임 준비 절차 이 밟아가고 그 전에 예. 이제 그 황교안 총리를 대행으로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총리를 세워서 하든 권한 대행 세우고 이제 정권을 위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하니까 좀 전에 홍문종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게 제가 듣기는 그 친박계 의견을 대표해서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께 전달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물러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사실 좀 불행이고 비극이기 때문에 결심하기 쉽지 않으니까
물러나시는 건 불가피한데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국회에다 던지시면 또 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걸 던져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돌아 가면 꼼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그 더 꼬여가지고 일이 안 풀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이야기한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어제 청와대에서 뭐 사실 속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임기 단축해 주는 걸 제일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말은 못 꺼냈거든요. 예, 예. 차마 그 말은 못 했는데 청와대에서 어제 개헌이 아니라도 좋다. 개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퇴임 절차를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정치권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딱딱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지금 우리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께서 선의로 해석을 해주셨지만 야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대통령의 3차 담화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장시간 설명했던 부분을 보면 결과로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전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은 임명을 하셨지만 예.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다 보면 어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마저 거부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뇌물죄나 삼자 뇌물죄 같은 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 있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전국 네. 전환을 꾀하기 위한 이런 의도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행간이 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그런 담화 이후에 친박들이 저렇게 엎드려 있다 딱 일어서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도둑이 몽둥이 듣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유라 같은 부정 학생에게 퇴학을 하라고 시키라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명예롭게 조기 졸업하겠다고 학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 세월호 때 우리 친박 지금 정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벗고 맨발로 광화문에 서가지고 팻말 들고 모든 걸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 용서해달라 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국이 잦아들자마자 금방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정말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뭐 그렇게 요구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뻔뻔한 행동들을 하는지. 지난 국정감사 때 최순실의 이런 농단을 밝히고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정치인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채택마저도 온몸으로 거부했던 이런 사실을 예. 생각하고 지금의 중요한 것은 여야 협상의 문제나 정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를 바라보는 것,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야당은 일단은 뭐 탄핵 방침을 좀 확고히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민의당이 거절을 하면서 2월 2일 처리는 좀 사실상 무산이 된 것 같고요. 9일에 탄핵안 발의가 되느냐 이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위험을 좀 무릅쓰고 탄핵 표결을 바로 추진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은 국민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뭐 몇 수 표 계산 해봐야 그거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헌법기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편타당한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명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하나 믿고 그렇게 가야 한다. 설사 탄핵이 부결됐을 때 정치권이 공멸한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탄핵 절차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양심과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위와 의무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면서 뭐 청와대로서는 한숨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당청 지지율의 하락세가 좀 다소 주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난주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았고요. 긍정은 9.7%였는데 지금 약간 반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0.1%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네. 좀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각 당의 지지율도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0.1%포인트가 올랐고 반면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야당의 그 지지율이 대부분 3당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싶어요. 지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심도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0.1% 올랐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0.1% 올란 것이 참 네. 특이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촛불 민심입니다. 네. 제가 원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야당은 야당대로 바로 원래 내년 12월에 정권 잡을 줄 알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것 같으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또 전국이 막 요동치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저 대선에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예. 결정도 못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상황이 빨리빨리 그것도 또 바뀌고 해서 엉거주춤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상황이 많았고 네. 뭐 야 3당끼리는 공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뭐 계속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 여당 안에서도 친박 비박계에서 또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고 친박계는 또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혼선이 일어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국 뭐 영수회담, 네. 거국 내각 또 그 당시 제가 뭐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탄핵해야 된다 국회는 예. 하야하라고 광장에 나갈 게 아니라 국회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야당이 다 탄핵 일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탄핵이 한 달 시간 협의하고 나서 야당이 느닷없이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다가 네. 또 이제 그거 하고 또 총리 우리가 또 추천하겠다고 또 이야기했다가 또 뭐 지지부진되고 지금 또 다시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실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계속 이렇게 촛불 들고 나와야 되냐? 우리가 5번이나 나오고 100만, 200만이 모이고 했으면 우리 뜻을 다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 빨리 정리해라. 우리도 바쁘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데 또 6차, 7차 촛불이 나와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 이렇게 가면요. 국회는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촛불이 최종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보기에 따라서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그래서 기왕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 정답은 나와 있거든요. 4월 길어봐야 6월, 5월 또는 아니면 3월 땡겨도 돼요.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하면은 오늘 만나서 오늘 합의하면 그게 이제 퇴진일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로 확정되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대통령이 뒤집는다.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겠죠.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다음 모든 게 이제 딱 안정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안 된다 하더라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9일 날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비박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의 자체를 안 하고 거부하면요. 비박계가 9일 날 들어가서 정독수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정치 현상을 놓고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론은 양비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야권의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가 저렇게 높은 것은 허상입니다. 저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잘한다면 저것이 고착화되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 것 야당으로서 굉장히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정치권의 역할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치권이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이 역할을 못하도록 대통령의 행보가 애매모호합니다. 예. 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실 일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께 자백과 고백 수준의 사과를 하시고 한 축이 국정 동력이 무너졌으니 국회가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시점에 뜬금없이 총리를 임명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가 그럼 총리를 추천해달라 하셨어요. 아니 총리를 임명해놓고 국회한테 총리를 추천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셔서 하실 말씀이 총리를 임명하되 그때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 대통령과 그럼 총리가 권력을 어떻게 분점할 것이냐라고 하는 업무 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권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한 2, 3주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이런 혼돈의 정부로 빠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3차 담화에도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 안 하시니까 여야 간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정치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께서 4차 담화를 하시게 되든 뭐 기자회견을 하시게 되든 정확하게 사퇴 시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시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논의를 해달라고 명쾌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그 대신에 국민이 촛불을 드신 이유는 가서 이것을 무슨 뭐 개헌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내지는 최소한 탄핵 내지는 하야를 하라고 촛불을 들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4차 담화에 이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좀 모든 것을 딱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이제 덧붙이면은 대통령께서 3차 담화하시면서 네. 첫 번째 사과했어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 특검 조사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결국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포기했는데 이게 다 한 타임씩 늦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소용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 본인의 담화가 전국이 해결의 그 물꼬를 틀려면은 9일 탄핵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당연히 만약에 협의 자체를 지금처럼 안 하거나 아니면 협의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9일 전에 퇴임 일정을 스스로 밝히셔야 됩니다. 네. 합리적인 날짜를 밝히셔야 되고 그렇게 만약 안 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4차 담화는 그냥 즉시 하야 말고는 다른 방법.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걸 안 하시고 그래도 질서 있는 퇴진을 시간을 갖고 하시고 싶으면 9일 탄핵 전에 본인 스스로 날짜를 확정해서 발표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박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새누리당 당론으로까지 했으면은 네.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네. 저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 그 교감을 갖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하야 발표하실 때 내면적으로는 뭐 대통령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한 4월 정도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 기왕 한다면 그걸 이제 헌법 개정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말 못하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 본인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만 헌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이 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데 네. 어쨌든 저렇게 했으면 야당이 빨리 협상하고 네. 야당이 협상 안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 탓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던졌는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스스로 밝혔다 하고 탄핵 들어가기 전에 당론대로 또는 그 언저리로 하여튼 거의 뭐 그 수준에서 네. 네. 확정 발표하시는 것 이외에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거기서 또 다른 뭐 시간을 끈다든지 주저주저 한다든지 다른 뭐 이렇게 뭐 다른 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대안도 아니지만 하여튼 네. 뭐 대안이라고 하면 꼼수라고 하니까 그런 걸 제시를 하면은 대통령 마지막 퇴임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걸 청와대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으로서 협상을 거부하다 보니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렇게 던져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도 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이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자, 이제 야당은 흔들리면 뭐 탄핵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여당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여당이 대통령이 퇴임 시기를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 정국을 이 대선 정국, 쉽게 말하면 이런 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여당이 한 것입니다. 이제 저걸 가지고 협상하자고 이야기하고 네. 협상에 응하지 않는 야당을 또 비판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뻔하게 그런 프레임이 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퇴진이 결정되더라도 지금 광장의 민심은 대통령이 즉각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권이 수용할 것인가인데 야당이 예를 들어 여당과 저런 퇴진 일정을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더라도 네. 국민께서 저것을 받아주실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치적 어떤 협상을 통해서 답을 내야 하니까 예. 뭐 그것은 뭐 야당 지도부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대통령이 이렇게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어떻게 보면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이것은 집행유예도 되지 않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퇴진 일정을 결정한다고 해서 탄핵을 중단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대통령도 성역 없이 대통령의 잘못도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국민이 아마 요구하게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로서는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4월까지 권한은 어디까지 가질 것이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 권한 대행에게 모든 걸 전권을 넘겨주고 네. 본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또 국조 조사 받고
이제 퇴임 준비 정리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퇴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 일상적인 국무는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잠시 이제 물러나 있을 때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심판될 때까지 2달 동안에 잠시 이제 정무가 국정이 정지됐는데 네. 그때 고건 권한 대행은 일상적인 국정 관리만 하지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네. 기존 정책을 바꾼다든지 또는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물러나는 준비로 들어갈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이쪽에 총리에다 넘겨야 되고 네. 예를 들면 그 중에 뭐 군 통수권이라든지 또 뭐 그런 이제 계엄권이라든지 이런 예. 비상 대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예. 총리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 뉴스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거는 당론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정한 거는 이제 야당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지. 만약에 저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또는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탄핵을 그러면 안 한다. 안 하는 피해가는 명분으로 당론을 이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거는 예. 이 당론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9일 탄핵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라. 그걸 이제 미션을 던져주는 거고 그렇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탄핵을 들어간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물론 이제 친박은 원래부터 이제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네. 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탄핵은 참여 안 하겠지만은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저 당론대로 네.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탄핵에 참여할 권리까지 예를 들면 당론 위배라든가 네, 뭐 네. 해당 효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목 잡는 수단이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일정을 내년 1월 초로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새누리당은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행보를 저희가 예측해 볼 수 글쎄 있을까요? 뭐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셔서 어디를 가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여야를 포함한 잠룡이라고 일컬어지는 차기 대선 주자라고 자칭 타칭 일컬어지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대선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탄핵 정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선택받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대선 일정 역시도 국민들께서 지혜롭게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탄핵 정국의 대선 일정을 논의하는 자체는 논점을 흐리는 것이 있으므로 대선 후보라면 그런 급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좀 정리하고 이 정국에 집중하는 것 그런 것이 현명한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 의원님 평가도 짧게 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네. 반기문 총장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출마하시기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새누리당 원래는 새누리당 신박에 얹혀가지고 오고 싶어 하셨지만 이게 다 깨졌고 네. 그쪽 안 한다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렇다고 제3지대에 온다고 해도 그쪽에서 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제3지대 경쟁자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경선에 참여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독자 세력으로 나오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설령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의 엄중한 대한민국 시기에 여기서 떠나 있었던 것 예. 또 이 역사적인 시기에 또 떠나 있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저는 이해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